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얘기를 들려드릴까 하다가 저의 많이 꺼져 있는 저점 생활을 한번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되게 무기력하고 다운되고 어떤 의욕도 나지 않더라고요. 이럴 때는 저는 이제 두부 한 모를 사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일단 밖에 나갔다 오면은 덥고 굉장히 힘들긴 하지만 일단은 마음에 좀 의욕이 생기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두부를 지금 열심히 부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떤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가 있는데 하이 마스터드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그거는 좀 예를 들면 보육원 아이들이라든가 아니면 소년원 아이들 아니면 시각장애인 이야기들이라든가 우리가 생전 생각해보지 못했던 어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선을 갖게 해주는 되게 아름다운 유튜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다가 이제 원래는 이제 귀가 안 들리던 남자분이었는데 나중에 시각까지 잃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결혼도 하고 자식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 떠나가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살고 있으면서 얼마나 막막하고 무섭고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이겠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이분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분이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시각장애인들을 가리키는 선생님으로 지금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 어떤 수화 시를 지어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서 저로 모르게 굉장한 눈물을 이렇게 흘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도 요즘 취미로 시를 쓰고 있는데 어떤 시를 담을까 요 며칠은 이렇게 감동이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쓰지 못하고 있었는데 와, 저 수화로도 시를 쓸 수 있는 저런 시인이 있다면 정말 나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고선 시를 쓰고 있지 못하는가에 대한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되게 많은 감동을 받았고, 거기서 되게 멋진 댓글이 달려 있었었는데, 뭐냐면, 눈과 귀를 갖고서 또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눈과 귀를 못 갖고서도 사람들이 어떤 삶을 영위하는데, 눈과 귀를 갖고서도 꿈을 갖지 못한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헬렌 켈러가 한 말이라고 해요. 그걸 보면서 되게 많은 마음에 놓고 하는 그런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54세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살면서 여지까지 중에서 경제활동 중에서 수입이 제일 가장 낮은 단계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월 한 70만 원 정도 벌고 있거든요. 근데 여지까지 살면서 이렇게까지 수입이 적었던 적이 없는데 최고로 이렇게 적은 상태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되게 가난해지고 되게 어려워지고 좀 다운되는 것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지나가다가 열심히 막 택배 상자를 나르고 뭐 그리고 큰 차들을 막 운전하고 여자분이 노란색 큰 차를 승합차를 운전해서 아이들 태워서 막 이렇게 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왠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부러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나도 일하고 싶다. 나도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런 나도 쓸모있는 어떤 사회 구성원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당근이나 여러 가지 많이 지원했지만 잘 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질병이 있기 때문에 지금 허리 디스크랑 그다음에 목 디스크랑 손이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손을 이용한 일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집안일 정도만 겨우겨우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일들은 손을 움직이지 않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된다고 하더라도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지금 어떤 몸의 상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일은 하고 싶은데 일을 할 수 없는 그것에서 오는 상실감, 슬픈 감정, 그게 인생의 최저점을 겪으면서 되게 많은 생각들이 들었었거든요. 물론 저보다 되게 열악한 환경 속에 계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매일매일 삶을 정말 전쟁하듯이 살아가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혹은 저보다 더 나은 환경인데도 좀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기쁨이 없고,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SNS에 저희가 이제 신혼집이었는데, 되게 반지하에서 되게 어렵게 살면서도 기쁨을 누리는 막 그런 것들을 올렸었는데 그걸 보고 되게 감동을 받은 어떤 분이 실제로 만나고 싶다고 찾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중상층이고 막 스키를 즐기고 그다음 딸 아들도 있고 직업도 좋고 수입도 좋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도 기쁨이 없고 그리고 성형 중독도 있어서
얼굴 보면 왼쪽을 고치면 오른쪽 고치고 싶고, 오른쪽 고치면 머리 쪽을 고치고 싶고, 이마 쪽을 고치면 턱 부분이 이상한 것 같고, 그런 빠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되게 많은 그 늪 속에 있는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저랑 대화를 하고 나서 좀 뭔가를 느끼셨는지 얼굴이 조금 밝아져서 나가는 걸 느꼈거든요. 아마도 이제 자기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작은 기쁨을 갖고 가면서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그분한테 약간의 빛을 비춰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 오늘 그런 시각 청각장애인 활동사로서 다른 시각장애인에게 빛과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신 어떤 분의 삶을 보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그분이 저한테 굉장한 말을 걸어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 작은 유튜브에 말들이 또 누군가의 마음에도 노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저의 부족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낭망되고 지치고 무기력하고 무가치하고 최저점을 찍고 있을 때, 그럴 때라도 나보다 더 열악함 속에서도 사투를 벌이며 또 심지어 남을 도와가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제가 이제 50 People이라는 소설책을 읽다 잤거든요. 근데 정세랑 작가가 쓴 책인데요. 거기서 되게 많은 사람들의 삶, 정확하게는 52, 52명의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50 People이라고 해서 50명의 사람들이라는 책 제목으로 책을 냈는데, 그 중에 많은 이제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었어요. 근데 정세랑 작가의 말처럼 읽으면 1000번의 삶을 우리가 겪게 된다,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처럼 저도 어떤 사서의 이야기가 되게 마음을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서는 이제 굉장히 문헌 정보학과를 나왔고 대학원까지 졸업했고, 그런데도 정규직을 이렇게 되지 못해서 2년 하면 계약하면 또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약간은 삶이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한 것에서 오는 약간 결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우연히 병원 쪽에 들어가게 돼서 이제 병원 쪽에서 임상 실험을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약 같은 것들을 내 몸에다 테스트하고 이제 돈을 받아가는,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만나고 그분들한테 뭐 약의 부작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와주고 얘기하고 그분들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일을 적어내가는 이야기였는데, 좀 저는 자기 몸을 이제 마루타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약을 먹고 바로 기절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약을 접할 때 너무 두려워서 갑자기 이게 기절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지만 그 부작용이 두려워서, 그 두려움의 크기가 너무 커서 그 약도 먹기 전에 기절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느꼈냐면, 그와 같은 공포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기를 찾아온 이유가 뭘까? 이런 이야기들이 좀 되게 마음이 아프면서도, 저는 한 번도 그런 사람을 주변에서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소설을 통해서 그걸 보면서 좀 마음이 되게 아프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많을 때는 한 160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걸로 삶을 유지할 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니까 3개월의 제한을 준다, 뭐 이런 것도 처음 저는 배웠던 것 같고. 근데 그 사서가 그 에피소드 중에 이제 자기 친구가 심심해 죽을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책을 이제 추천해 줬는데, 자기가 재미나게 읽었던 책을 몇 권을 줬는데, 그 친구가 그 책을 단숨에 읽어버리고, 내가 그 말은 취소할게, 이제 심심하다라는 말은 안 할게, 하지만 너가 준 책은 정말 재밌었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 내가 전공한 거,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가진 거,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선물로 얻게 된 것, 그런 것이 있다면 좀 남에게 더 나눠줘야겠다라는 것을 이 사서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제 회전하는 그런, 뭐랄까, 책꽂이 같은 거를 구매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왜 샀냐 하면 병원에 가져가려고. 왜냐면 그 임상 실험자들에게 그 책을 무료로 렌트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딱 났는데 그 시간에 일단 오면은 무작정 기다려야 되고 그런 게 있나 봐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몇 분이 그 책을 가져갔는데,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데, 그 사서는 어떻게 보면 매일 임시직, 그런 단기직, 그걸 뛰면서 되게 많은 결핍과 무기력함과 싸우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연찮게 어떤 직업을 이렇게 정규직으로 얻게 되면서 자기보다 더 많은 결핍을 경험하는 젊은 사람들,
경험이 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되게 많은 연민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연민 가운데서 자신이 가졌던 책들 이렇게 마음껏 나누면서 그 사람들에게 조금의 약간의 플러스를 주는 걸 통해서 되게 많은 뿌듯함과 만족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되게 많은 공감이 되었고, 저도 내가 남보다 조금 더 가진 게 있다면 그걸 남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나이에 이제 보수도 적고 사실 뭐 사회 일원으로서 쓰임받지 못하는 무기력함과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는 내 내면에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한테 들려주면서 여러분도 여기서 한 명이라도 어떤 해피 엔돌핀을 얻고 내 인생의 영혼의 바이타민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결핍은 삶을 행복하게 하는 시작점일 수 있어요. 아무리 맛있는 것이 쌓여 있고 성공과 부와 명예가 있어도 그걸 느낄 수 없는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아주 작은 게 있지만 너무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맞닿아 있다면 그것은 그 부자인 사람이 저를 찾아왔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이유를 묻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바로 그런 행복,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당신들이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은 날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